60년대 후반에 태어난 어느 한 지인은 요즘 아침마다 출근 안 해도 되는 게 참 좋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퇴직 후 하루 3번 밥 먹고 산책하고 손주들과 놀며 지내는 그 일상은 겉보기에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그 말 끝엔 늘 묘한 허전함이 묻어납니다. 그래도 말이야, 이렇게 하루하루 보내도 되나 싶을 때가 있어. 사실 이건 그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인구 집단인 베이비 부머 세대가 대거 은퇴하면서 우리 사회와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단지 한 세대의 인생 후반기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생산에서 소비로 이동하고 있다는 커다란 흐름의 진입점에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변화의 파도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거셉니다. 첫 번째 사례는 퇴직한 1958년생 김성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대기업 관리직으로 35년을 일한 그는 난 그래도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는 3억 원 가까운 퇴직금을 받았고 연금도 월 120만 원씩 나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지내는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고 병원비와 각종 고정비는 줄지를 않습니다. 예금은 줄어들고 은퇴 후에도 돈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막상 써보니 3억이 1년도 안 돼서 반토막이더라고요. 심지어 내가 병이라도 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은 여전해요. 준비했다는 사람조차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경기도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던 1962년생 박정자 씨는 경기가 나빠지며 몇 년 전 사업을 접고 은퇴 아닌 은퇴를 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연금만 꾸준히 넣어온 터라 월 70만 원 남짓의 연금이 전부입니다. 일감도 끊기고 체력도 예전만 못하니 마트 계산대 아르바이트조차 오래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난 늙어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노인입니다. 준비할 시간조차 없이 밀려난 은퇴는 한 사람의 자존감마저 갉아먹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특별합니다. 서울을 떠나 강릉 근교로 귀촌한 60세 부부 이야기인데요. 이 부부는 도시의 소비 생활을 과감히 끊고 자급자족형 삶을 택했습니다. 텃밭에서 키운 채소로 식사를 해결하고 낡은 주택을 직접 고쳤으며 월 50만 원도 안 되는 생활비로 지내고 있습니다. 돈 없이도 살 수 있단 걸 은퇴하고 처음 알았어요. 대신 건강과 손발은 써야 해요. 도시에서 살았다면 지금쯤 파산했을 거예요. 이들은 경제적으로는 작지만 정신적으로는 주체적인 은퇴를 해낸 드문 경우입니다. 이렇게 베이비 부머의 은퇴는 단순한 노년 진입이 아닙니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핵심 노동력이었고 소비의 큰 축이었습니다. 그들이 한꺼번에 빠지자 생산은 줄고 소비 패턴은 변하고 세금 기반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연금 수급자는 늘어나는데 기여자는 줄어드는 이 구조는 단순히 연금 고갈 문제를 넘어 복지 전체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충격은 도미노입니다. 베이비 부머 한 명의 은퇴가 가족의 경제를 바꾸고 지역사회를 바꾸며 결국 국가 재정과 정책까지 영향을 미치는 구조. 이건 단지 은퇴자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대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공동의 미래입니다. 많은 이들이 노후는 알아서 오겠지라며 준비 없이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처럼 구조적 변화 속에서 알아서 오는 노후는 흔히 알아서 무너지는 노후가 되기 쉽습니다. 연금, 주거, 건강, 관계, 일의 지속성까지 지금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10년 뒤엔 선택권이 사라진 채 생존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은퇴는 더 이상 휴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전략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부드럽게 내려오지 않으면 그대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일찍 깨어있는 사람이 오래 안정된 노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의 시선에서 이 거대한 베이비 부머 은퇴 도미노 속에서 개인이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실행 가능한 노후 전략을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이제는 원론적인 조언보다 정말 현장에서 효과 있었던 방법들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 현금 흐름 중심의 자산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많은 베이비 부머 세대가 아직도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을 자산의 핵심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은퇴 후에는 그 집이 현금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월세 수익도 없고 팔면 갈 곳도 마땅치 않으니 묶인 자산이 되기 쉽죠. 지금 필요한 건 정기적으로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작은 상가 하나라도 임대 수익이 있다면 그것이 생활비가 되고 안정감을 줍니다. 아니면 주택연금이나 일부 주택을 매각해서 금융자산으로 바꾸고 이를 월 배당형 상품이나 채권형 펀드, 우량 리츠 REITs 같은 안정적인 수익 구조에 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내 자산이 매달 얼마를 만들어내는가입니다. 두 번째, 공적연금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최대한 활용하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한 용돈이 아닙니다. 수명 90세 시대에 국민연금은 평생 지급이라는 엄청난 특징을 가진 유일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조기 수령하거나 납부를 중단해버립니다. 이는 말 그대로 손해입니다. 연금은 받을수록 늦출수록 이득입니다. 1년만 늦춰도 최대 7.2%가 올라갑니다. 특히 60대 초반이라면 연기연금 제도를 적극 고려해야 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가입, 이미 계속 가입으로 최소 수급 요건 10년을 채우는 전략이 절실합니다. 더 나아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구조를 계산해보며 어떤 시점에 수령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시뮬레이션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퇴직 이후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일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은퇴는 완전한 쉼이 아니라 소득 구조의 재편입니다. 체력과 시간을 고려한 일, 예를 들어 파트타임 강사, 자격증 기반의 단기직, 온라인 컨텐츠 제작 또는 1인 창업 등으로 월 5만 100만 원의 수익만 있어도 전체 재정 안정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때 중요한 건 고정비가 많이 들지 않는 구조를 설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방에서 소규모 귀촌 창업을 하거나 온라인 기반의 무자본 유통 스마트 스토어, 쿠팡 파트너스 등도 실현 가능한 방법입니다.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는 오프라인 경험이 풍부하므로 이를 활용해 지역 사회 강사, 멘토링, 교육 등의 영역으로 진출하기도 좋습니다. 네 번째, 은퇴 이후의 소비 패턴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젊을 때 소비는 과시였지만 은퇴 이후 소비는 생존입니다. 외식 줄이기, 가계부 작성,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사용 등으로 지출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비, 통신비, 보험료는 3대 고정 지출입니다. 실비보험은 갱신료를 꼼꼼히 따지고 통신사는 저가 요금제로 바꾸며 노인복지 혜택은 지역 복지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안내받아야 합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만 아껴도 1년에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이건 무시 못할 숫자입니다. 다섯 번째, 건강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퇴직 후 병원비로 재산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병원만 의지하는 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매일 30분 걷기, 균형 잡힌 식사, 근력 운동은 가장 값싸고 강력한 노후 대비입니다. 요즘은 6070대 시니어들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복지관 프로그램도 많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특히 걷기 모임, 건강 동호회 같은 활동은 우울감도 줄여주고 사회적 관계도 이어주는 최고의 예방책이 됩니다. 은퇴 후에도 소속감과 목표가 있다는 건 치매, 우울, 질병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관계와 공동체 안에서 자신만의 역할을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은퇴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위치를 잇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소외감과 무기력에 빠지죠. 하지만 작은 역할이라도 계속 만들어야 합니다. 손주 돌봄, 지역 봉사, 텃밭 활동, 작은 모임 주도 등은 스스로에게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돈이 없어도 존재감은 만들 수 있습니다. 존재감이 있는 노후는 돈보다 훨씬 강한 무기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삶의 시작입니다. 다만 준비 없이는 그 시작이 곧 추락이 됩니다. 이 거대한 베이비 부머 은퇴의 파도 속에서 가장 먼저 깨어나는 사람이 가장 오랫동안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바꿀 수 있는 건 언제나 오늘입니다.